안녕하세요.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준 법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파산이나 개인회생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업체라든가 개인 사채를 쓰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저희가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냐면, 법원의 모든 절차라는 게 이제 신청하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 결정이 있고, 그게 이제 상대방 당사자, 파산이나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채권자들이겠죠. 채권자들한테 법원 서류들이 송달이 되어서 일정 기간의 이의 신청을 거쳐서 이의가 없는 경우에 이제 그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채권자들에 대한 송달 절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송달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송달이 안 된다고 하면 공시 송달 절차를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채권자들한테 법원 서류들이 우편으로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채권자들 주소가 정확하게 필요하게 되죠. 제가 이제 최근에 했던 사건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분은 채권자 주소록을 보시면 총 채권자가 금융기관이 한 절반 정도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열 몇 분이 이렇게 다 개인 채권자들이에요. 사채들이죠. 일수 사채들, 이렇게 짜잘한 분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이름이나 전화번호, 계좌번호 정도밖에 알고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름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죠. 김 과장이니 이 부장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채권자 주소를 아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거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수 같은 경우도 이런 사채들도 전화번호나 우리가 입금하게 되는 통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법원에 사실 조회라는 걸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입금했던 은행 계좌번호를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은행에 사실 조회를 신청해서 상대방 채권자 주소를 확인해 달라고 신청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만 알고 있던 채권자들은 통신 3사,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에 이렇게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채권자의 주소를 확인해 달라고 신청을 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채권자들의 연락처를 주소를 확인해서 법원에 주소 보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까지 받아들였던 경우입니다. 이렇게 내가 사실 채무가 과도하게 많아지신 분들이 그거를 돌려막기를 하다 보면 1금융권 안 되고, 그러니까 2금융권으로 가게 되고, 그것도 안 돼서 사채까지 이제 빌리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흔하게 발생하는데, 이게 이제 개인회생이나 파산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 채권자들의 주소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 생겨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에도 방법이 있으니까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고, 이렇게 법원에 사실 조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 주소를 파악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오늘은 내가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고 싶은데 사채들 주소를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신지, 사실 조회를 통해서 가능하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